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의 주제는 성공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능력이나 재능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같은 고객을 만나고 같은 기회를 마주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온 인간 행동의 원리를 통해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 법칙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객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보통 남은 감정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논리로 그 결정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같은 설명을 들어도 어떤 고객은 구매를 결정하고 어떤 고객은 끝까지 망설입니다. 고객의 질문 뒤에는 항상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가격을 묻는 이유도, 제품을 의심하는 이유도, 가족과 상의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도 모두 심리적인 배경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객의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 전략은 문전 걸치기 전략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큰 부탁을 받으면 부담을 느끼고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탁을 먼저 수락하면 이후에 더 큰 요청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문전 걸치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처음부터 구매를 권유하는 것보다 제품 체험이나 상담 예약처럼 작은 행동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동의가 쌓이면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는 결국 더 큰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성공적인 상담은 큰 설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부담 없이 동의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부를 요청할 때 단순히 기부를 부탁하는 것보다 1달러라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함께 덧붙였을 때 참여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큰 부담에는 저항하지만 작은 부담에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한번 행동을 시작한 사람은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에게 완벽한 결정을 요구하기보다 작은 경험과 작은 참여를 먼저 제안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 전략은 심리 계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모두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에 8천 원을 아까워하지만 여행에서는 수십만 원을 쉽게 지출합니다.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이를 심리 계좌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 가족을 위한 지출, 취미를 위한 지출, 미래를 위한 지출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제품 가격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이 어떤 가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비용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상담은 가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용할 때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고도 또 다른 10만 원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빚이 있는 상황에서 현금 1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면 훨씬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사람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들어있는 심리적 계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비의 즐거움과 지불의 고통을 분리시켜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보다 지출에 둔감해집니다. 고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는 가치와 혜택을 함께 비교하며 결정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가치입니다. 세 번째 심리 전략은 경청의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입니다. 고객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제품 설명보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신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좋은 상담은 설명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경청으로 시작됩니다. 반대로 고객을 잃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객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고가의 양복을 구입한 고객이 색이 빠졌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래 검은색은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자신의 문제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공감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방어심을 내려놓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경청의 시작입니다. 또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객의 불만에 맞서 싸우려 하면 갈등은 커집니다. 하지만 고객의 이야기를 먼저 받아들이고 공감하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객의 감정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고객은 완벽한 제품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존중해 주는 태도를 원합니다. 경청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닙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경청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첫째, 고객의 말을 함부로 끊지 않는 것입니다. 고객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둘째, 고객의 관점을 정리해서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부분이 가장 불편하셨군요. 이 한마디가 고객에게 큰 공감을 전달합니다. 셋째, 고객의 생각을 반복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경청에도 매너가 필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집중하는 태도는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고객은 설명을 기억하기보다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를 기억합니다. 네 번째 심리 전략은 심리적 암시입니다. 심리적 암시는 사람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과거의 판매 방식은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사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고객들은 이러한 방식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암시입니다. 고객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설득은 상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심리 전략은 거부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업사원들이 고객의 거절을 단순히 가격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객은 제품을 믿지 못해서 거절합니다. 어떤 고객은 변화가 두려워서 거절합니다. 또 어떤 고객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을 미룹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거절 자체가 아닙니다. 왜 거절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설득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면 거절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꼼꼼히 따지는 완벽주의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감정보다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한 근거와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급한 설명이나 과장된 표현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객에게는 제품의 원리와 근거를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논문, 임상시험, 연구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과묵한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객에게는 질문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어주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허세를 부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고객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의 문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향적인 스타일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하며 신중하게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런 고객에게는 친밀감을 강요하기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빠르게 쌓이지 않습니다. 작은 공감과 배려가 반복될 때 비로소 관계가 형성됩니다. 고객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고객을 존중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호전적인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질문이 많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논쟁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객은 오히려 충분히 납득했을 때 가장 강력한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교적인 스타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품 설명도 중요하지만 상담자의 태도와 인간적인 매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제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강력한 설득 도구가 됩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완고한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준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형성된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설득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신경질적인 스타일입니다. 감정 변화가 크고 작은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객에게는 논리보다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차분한 태도와 공감이 무엇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고객을 이해하는 것은 고객을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할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고객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모두 다릅니다. 아홉 번째 유형은 의심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제품뿐 아니라 판매자의 말도 끊임없이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없는 태도나 모호한 설명은 오히려 불신을 키우게 됩니다. 이런 고객에게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평가, 그리고 실제 사례가 중요합니다.
무리한 할인이나 과도한 양보는 신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힘든 상황이나 고민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객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말하는 문제를 듣기 전에 해결책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정답보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먼저 원합니다. 성공적인 상담은 제품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고객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모든 심리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고객의 신뢰를 얻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